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부제를 갈아봤습니다. 복부인 법칙 125편. 왜 그러냐 하면은, 자, 그동안에 전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도 지내고 그랬는데 이론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땅이라고 그런 거 아파트하고 다르게 이론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졸업한 건대부동산대학원 나오면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은 투자를 못해. 전혀 아닌 거예요. 부동산이라고 그러는 자체, 특별히 토지라고 그러는 자체는 경험과학이에요. 임페리칼 사이언스라고 하죠. 경험과학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20여 년간 협회에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담당해 봤어요. 기존의 공인중개사 예전에 오신 분들, 어유 저 양반 아직까지 오시네 그럴 거예요. 또 공인중개사 이때 하는 얘기가 수석 합격하면은 중개도 잘하고 재테크도 잘해. 아니에요. 오히려 빵점이에요. 오히려 중개보조원이 중개도 잘하고 재테크도 잘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땅이라고 그러는 거는 강의 때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대면 모임을 갖다 대면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2년 됐습니다. 필기하지 마라. 공인중개사 되려면 필기하라. 복부인 복돌이 되려면은 필기하지 말고 개념을 이해해라. 시장이 돌아가는 현상을 이해하라. 라고 강의합니다. 자, 이 강의는 이제 그 땅꾼대학에 대한 간접 홍보 광고가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 이해 바랍니다. 그린벨트 동네는 우선 집단 칠학지구, 제목을 적었네요. 집단 칠학지구라고 그러는 거는 우선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린벨트 동네는 춘향이 동네가 있고 목룡이 동네가 있고 변사도 동네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땅은 주거지역이 있어. 내 땅은 공업지역이 있어. 내 땅은 상업지역이야. 라고 그러듯이 똑같은 거예요. 내 땅은 춘향이 동네에 있어. 내 땅은 목룡이 동네에 있어. 내 땅은 변사도 동네에. 일반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나타났지만 그린벨트에서는 이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98%는 국토계획법이 적용되지만 단 2%에는 그린벨트에 관련된 법령, 소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특별조치법, 개특법이 지금 얘기한 대로 적용을 받고 있는 지역에 이 동네 가면은 주거지역 이런 거 없어요. 전부 자연녹지야. 자연녹지 안에 이 동네는 뭐냐? 변사도, 이 동네는 목룡이, 이 동네는 춘향이 동네냐?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 어렵다라고 하는 그린벨트를 지금 얘기한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해가 빠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실제 도면을 놓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봉담라고 그랬는데, 이 봉담지구, 화성의 봉담지구, 이게 봉담 3지구예요. 이번에 60만 평 여의도 면적만한 것이 이번에 이제 공공택지로 이제 지정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수인선이에요. 수인선인데, 수인선 이제 지금 인천에서 이제 수원역까지 가는데 여기에 역사가 생깁니다. 요게 이제 봉담역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땅의 수용이네. 그러면 이 우쪽은 어떻게 될까? 이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벌써 강의해드렸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한번 봐보세요. 벌써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이게 천천IC 있는 주변이에요. 근데 이 주변에서 자, 1번 요거는 누구 땅이냐? 목룡이 땅이에요. 2번은 변사도 땅이에요. 나머지 3번은 춘향이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철역이 생기는데 목룡이 땅도 있고 춘향이 땅도 있고 변사도 땅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답사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으셨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러면 요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 이거요. 요 서화성 농협이라고 이제 이건 보통 천천 농협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철도 역사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목룡이 동네, 여기에 있는 변사도 동네, 이거는 3번인데 춘향이 동네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경 100m, 200m, 300m 이내에 또 접한지 부분에 목룡이도 있고 춘향이도 있고 변사도도 있네. 최고겠네. 이미 벌써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를 파란색 1번과 붉은색 2번으로 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시고 나면 여러분이 집단 칠학지구와 자연 칠학지구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가능해집니다. 다시 한번
요거는 지형도 이제 지면이 나와 있는 요 도래예요. 그래서 1번 거를 하는데 사례를 여기에서 사례를 들 거고 2번은 여기에서 사례를 찾아볼 겁니다. 자, 1번 사례를 한번 볼까요? 1번에 토지 이용 매송면 천천히 372 여기에다 이렇게 크게 쓴 거는 여러분들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목이 대지예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야. 그 다음에 그린벨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1번과 2번 여기에서는 3번은 제외해버렸는데 지난번 강의에서 뭘 강의해드려요? 여러분들 근생시설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 그 전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이해하게 하네요. 대한민국의 법은 몇 개? 부동산에 관련된 법은 100개. 1번이 국토계획법, 그 1번에다 놓으라 이거예요. 나머지 법령 99개는 어디다 놓으라? 2번에다 놓으라 이거예요. 그 2번에 놓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이죠. 이러니까 2번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로 참고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 대한민국 국토의 98%는 국토계획법이 적용되지만 2%는 국토계획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안 되는 지역이 바로 그린벨트예요. 그 그린벨트에는 그린벨트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대로 98%에 있는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라고 그러는 것처럼 2%에는 뭐냐? 춘향이 동네, 목룡이 동네, 변사또 동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어때요? 가장 쉽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부동산 알지, 토지를 알지,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걸 봐보자. 이번엔 조금 아까 대지 봤죠? 농지예요. 농지도 집단 취락지구야.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무조건 자연녹지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춘향이나 목룡이나 변사또냐. 그린벨트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서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요거예요. 조금 아까 나왔던 게 요거 전편에 나와 있던 게 요 주택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 집이 없어. 그럼 농사지어서 집단 취락지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건축행위를. 이거를 5만 명, 10만 명이 되는 유튜브를 갖다 저는 강의 전에 남의 유튜브도 제가 배울 게 더 많죠. 그래서 보는데 대답 못하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집 못 집니다. 이 방송은 그린벨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보시는데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두리뭉실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농지 안 됩니다. 아셨어요? 이게 집단 취락지. 바로 집단 취락지인 건 절반은 그린벨트, 절반은 그린벨트가 아닌 거예요. 대지는 그린벨트가 아니야. 그러나 기타 이외의 지목은 그린벨트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 2번에서 이제 찾아보자. 조금 아까 여기서 찾아봤다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어디냐? 이 지역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붙어 있는 이 지역. 이 지역에서 이제 찾아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런 교육 한번 받고 싶으시죠? 이거 바꾸는데 저희 땅꾼 대학에 한번 가입하시면은 2020원 앞으로 300번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12월까지 저는 교육시킬 거 무궁무진합니다. 받아보세요. 이게 30만 원인데 6월 1일부터는 40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뭐 달래받는 게 아니에요. 이 책자값이 30만 원입니다. 여기는 약 3,500건의 개발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더 하시게 되면은 뭐냐? 이것까지 드리는데 이게 진짜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금년도 2022년도 금년 1월서부터 착공 예정 고속도로 전국에서 22개 여기에서 정확하게 52군데에 뭐가 나오냐? 인터체인지가 지번까지 찍혀서 나옵니다. 지번까지 찍혀서 나와요. 이런 정보 하나만 가지고도 아마 가입비 충당하고도 남으세요. 앞으로 4년 반 동안 약 300번의 교육이 과정이 남아있어요. 현재 회원은 1600명이고 여러분들 다음에 가셔서 땅꾼대학을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입 절차나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대신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되는 건 컨설팅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수집하기 위해서 컨설팅 회사가 가입해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개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또 세무사님들 많이 가입해 계시고 조용히 교육 오십니다. 그 다음에 뭐 평가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또 특별히 뭐냐면은 가장 환영을 해줘야 되는 건 부자가 되시려는 일반인들 많이 가입하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쉽게 대한민국에서 해설을 해드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볼까요? 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2번을 봐보자 이거예요. 2번을 봐보면 2번에는 어떻게 돼요? 이몽룡이 동네죠. 이몽룡이 동네인데 이종 일반 주거기억이 나오고 여기에 2번에 나와 있는 토지 이용계획은 아무것도 없어. 흔해요. 이게 춘향이 동네, 변사또 동네가 뭘로 바뀐 거야? 지금 몽룡이 동네라고 바뀐 거라고 보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그린벨트 강의할 때 이제 별개로 이제 들으셔야 되시는데, 이와 같이 이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집원이 요 집원이다. 그러면 이건 주거지역이니까 개발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엔 344의 7번째예요. 죄송합니다. 농지예요, 이번에는. 이번엔 농지예요. 농지인데 뭐야? 주거지역이야. 그리고 그린벨트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러면은 바로 이것이 지금 뭔가?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법률적으로만 해설하시는데 이 내용을 이제 본론을 해서 딱 2개 장으로 한번 보자. 2개 장으로 보자 이거요. 바로 뭐냐? 춘향이 동네는 완전 100% 그린벨트. 몽룡이 동네는 그린벨트가 단 1%도 없어. 그린벨트가 아니야. 그럼 변사또 동네는 절반은 그린벨트, 절반은 그린벨트가 아닌 거예요. 바로 뭐냐? 집단 칠학주에서 대지는 일반 몽룡이 동네예요. 나머지 기타 지목은 춘향이 동네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집단 칠학지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단 칠학지구. 보통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걸 놓고만 강의하시는데 이 내용 가지고 모르십니다. 근데 사례를 갖다 들어드리면서 이 내용으로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집단 칠학지구와 자연 칠학. 간단한 거예요. 그린벨트에 있는 마을은 집단 칠학지구,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있는 마을은 자연 칠학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주택이 10호 이런 거 떠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만 여러분이 발급받아 보시면 자연 칠학이냐 집단 칠학이냐고 나와요. 자연 칠학은 뭐다? 그린벨트가 아니구나. 집단 칠학은 그린벨트구나. 제일 정확한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해줘. 그래서 어떻게 되나? 집단 칠학은 반드시 도시지역. 왜냐? 그린벨트는 도시지역에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드시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근데 자연 칠학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지역에 있는데 자연 녹지도 있는데 다만 그린벨트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에는 또 많고 그 대신 집단 칠학지구 비도시 지역에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다.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그린벨트이다. 그린벨트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집단 칠학지구가 자연 칠학지구로 변경 가능한다 이런 얘기예요. 최근에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죄송하지만은 저희 땅꾼대학의 정규적인 1600명 회원들한테만 가르쳐 드리는 내고 여러분들한테는 그 사례는 이거 좀 비밀이죠. 정보인데 이걸 어떻게 뭐 이리저리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시에서 이렇게 이제 사례가 발견돼 있는데 여기서 투자에 대한 거는 이미 지지난주 약 근 한 달에 4주에 걸쳐서 그린벨트 왜냐 1600명이 모이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은 마포에서 일요일 날은 강남역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비 10,000원에서 20,000원이에요. 비싼 거 아닙니다. 전부 어차피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년퇴직을 해서 나이 70이 넘었는데 이제 70이 넘어갔죠. 작년에 대학에서 이제 완전히 은퇴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남은 인생은 사회에다 봉사해야죠.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게 땅꾼대학이에요.
자, 그래서 어떠냐? 바로 뭐냐? 집단 친학 지원은 건축을 제하는 거야. 집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연 친학은 규제가 목적이에요. 규제라는 거 뭐야? 야, 바닥이 너무 용적률을 규제하는 거예요. 아니, 건폐율을. 야, 너무 높아. 면적이 너무 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적률을 규제할 목적이. 나머진 지자체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조례에 나와 있죠. 이걸 갖다 검토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내 마지막으로 땅꾼대학은 일반 서민들이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라고 도와드리려고 만들어낸 제가 모입니다. 인생 후반기 이제 저 인생도 끝날 때가 됐으니까 남은 인생 여러분이 부자 되시기 위해서 도와드리려고 만든 모이니까 많은 관심 오고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